경기노동인권상담센터 그동안 이미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이걸 각자 이제 강의를 다니시는 것으로 해오셨으니까 이게 사업인가라는 그냥 뭐 이렇게 이게 비즈니스 모델인가 이런 생각을 잘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협동조합을 한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사업 안 하는 분들이 그냥 모여 있는 자리면 정말 힘들어요. 뭐를 할 건지, 이게 협동조합을 만들긴 만드는데 만들어서 무슨 사업을 할 건지가 굉장히 힘든데 이미 하고 계셔서 뭐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협동조합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경기도에서 준 내용들이 여기까지가 있어요. 요런 하나, 둘, 5번까지. 7번도 있네요. 그러니까 6번과 5번은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고요. 요런 걸 기본적인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 번으로는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제도상으로는 최대 5번까지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육도 2번 정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으로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질의응답 하는 게 중심인 그런 형태로 해서 문서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이제 신청, 서류 다 꾸며서 이제 협동조합 설립 신고 또는 인가 신청 이런 걸 좀 하는 그런 것까지. 그래서 조금 더 하면 창립 총회까지 해서 이제 의사록 다 작성하고 서류 넣는 거 이런 것까지를 이제 5번 하면 아마 그 정도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는 도중에 뭐 아까 강진희 파트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3번에 끝낼 수도 있고 4번에 끝낼 수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은 5번까지 할 수 있다. 예, 오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보통은 작성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저한테 안 주셨나 제가 못 받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라도 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만든 사회적경제센터 소개 영상입니다. 사업계획 파트, 경기도 이제 사회적경제센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뭐 사업계획 파트, 기반조성 파트, 성장지원 파트, 특화지원 파트, 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있고 센터장님 계시고, 예,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천에 이 중에 이제 파트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반조성 파트가 핵심 파트인 거죠. 예. 그 핵심 파트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고. 부천에 있습니다. 예. 부천. 그리고, 요게 이제 전데요. 원래 이제 문학을 한 사람인데, 이제 뒤늦게 이제 다 제가 평생 대학 시간 강사한 거 아시죠? 비정규. 그거 하나 끝내고, 이제 요새 협동조합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요. 요새는 이제 이렇게 멘토링이라고 하면서, 올해는 경기도 사회경센터에서 사장간 협동조합 설립 멘토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제 설립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멘토링을 하는 게 중심이고, 교육이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교육과 멘토링을 섞어가면서 진행을 해서 5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협동조합이 여기 함께 가는 동문세상 댕구리 협동조합이라고 거기에 이제 2015년에 창립을 해서 지금까지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임원은 이제 사무국장은 임원은 아니고 직원이죠. 직원. 그리고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라는 거 요거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OBC 다원 방송이라고 KBS보다 약간 괜찮은 방송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개건 MC로 그것도 이제 비정규직이죠. 거기서 이제 이상무 위원장님과 이제 근무 중 이상무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구독자들이신가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렇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톡이나 뭐 메일이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문학 중에서도 독일 문학을 했는데 스위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틀립 두트바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스위스 사람들이 스위스 역사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누구냐 그냥 그 보기 없이 그냥 막 그 열어서 질문해 보면 3번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각자 다른 언론사에서 해놓은 게 있는데 연도도 다르고 근데 1등은 3번 다 아인슈타인이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 그 발표할 때 그거가 스위스에 와서 공무원 생활할 때 그때 한 것 때문에 그냥 자기네 나라에 와서 좀 근무한 경력 요걸 가지고 이제 계속 아인슈타인을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꼽죠. 그 중에 3번 한 거 중에 한 번은 2등을 하고 3등을 하기도 하고 5등도 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이름은 뭐 앙류 디낭, 페스탈로치 이런 정도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들어가는 사람 로저 페더러 아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로저 페더러 못 들어봤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주 젊은 테니스 선수 정현하고 붙었었는데 세계적으로 다 아주 탑 클래스의 선수가 붙었는데 정현이 발바닥에 물집 생겨가지고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 4강 때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로저 페더러거든요. 스위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스위스 사람 중에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5등으로 이제 그 사람이 들어왔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뭐 앙리 디낭이니 피스탈로치니 뭐 로저 페더러니 대충 이해가 돼요. 아인슈타인도 뭐 그런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 사람을. 고틀 두트바일러라는 사람을. 그런데 책에는 이제 그냥 나와요. 이름이 그 두트바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책을 번역해보고 보니까 이게 이제 정말 스위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겠다는 거죠. 원래는 개인이 아주 서민이었고 그런 사람이 트럭에다가 채소 싣고 다니면서 그 도해지에서 이제 사람들 몰려 있는 곳에 다니면서 길바닥에다 차 세워놓고 팔던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사업을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뭐 여기 매장도 없이 저렇게 트럭에서 물건을 살 수가 있나? 우리는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스위스 사람들은 처음에 쭈삣쭈삣거렸대요. 그래서 구경 나온 사람들이 이제 물건 뭐 살 생각을 잘 못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했다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마다 딱 맞춰서 가기도 하고 그 물건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물건 잘못 사면 언제 어디 가서 바꿀지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를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간표 딱 뿌리고 그 시간 맞춰서 가고 사람들이 아직 물건을 더 사려고 해도 우린 다음 장소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빨리 출발하고 막 이래가면서 이제 신뢰를 얻어가고 매장이 없으니까 임대료가 없으니까 물건값이 싱싱한 거 그냥 바로 팔아서 싸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적들이 많이 생겼죠. 최초의 적이 누굴까요? 상점주의인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사람 동원해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깽판 놓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막 해가지고 이제 트럭채 막 가서 압류당하기도 하고 뭐 막 이런 일들을 해요.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위스에 가면 골목에 있는 무슨 GS, CU 무슨 이런 편의점 마트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이 한 미그로예요. 원래는 개인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참 사업을 하고 나서 떼돈을 버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벌렸어요. 그 힘 가지고 법을 또 막아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스위스에서. 걔네가 크지 못하도록 프랜차이즈, 매장도 막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차만 가지고 하다가. 그러니까 매장이 막 늘어났는데 그 프랜차이즈를 더 확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요. 국회에서. 그런데도 주부들이 다 이 사람 편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해요. 법을 또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소속 정당을 하나, 이 사람이 당선되거든요. 당선될 때 이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는 무소속들이 7명이 당선됐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무소속 연대 뭐 이런 정도로 다 그 전국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당이 돼버려요, 그게. 그리고 이 사람은 상원의원도 당선되고 그 과정에서 뭐 정치권으로부터나 뭐 굉장한 탄압을 많이 받아요. 근데 다 뚫고 이겨나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전 재산을 그때 기부를 해버리는데 그게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재산을 그냥 다 기부해버려요. 그 측근들이 부인을 찾아가가지고 당신 남편 아무래도 일 저질 것 같다. 이거 다 재산, 이거 다 기부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막아봐라. 이렇게 했더니 부인이 우리 남편은 내 말 안 듣나, 잘.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자식이 없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상속은 전부 다 부인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도 참 대단한 거죠. 부인이 가서 내가 근데 한마디는 해보겠다. 한마디 한 게 뭐냐면 이렇게요. 여보, 당신 중요한 결정하는 거 맞는데 내가 뭐 말릴 생각은 없고, 근데 조금 있으면 당신 분명히 후회할 거다. 이거 다 기부하고 나면. 왜냐하면 당신 개인일 때는 지금 당신 멋대로 막 쓸 수 있지만 다 100%를 다 기부하고 나면 분명 후회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 아마 미국으로 역사 쓰고 싶을 거다. 자료도 모으고 그걸 뭐 하려면 그거를 쓰고 싶을 텐데 그때는 당신 개인 재산이 아니고 다 기부하는 거니까 거기서 못 꺼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자료를 모으고 정리할 그 정도 재산은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계열사 한 개만 딱 남기고요. 나머지 다 기부해버리거든요. 기부할 때의 반응이 이래요. 그래서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보는 건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잖아요. 돈을 벌어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두 가지. 전국에 흩어져서 이렇게 편의점이나 이런 데, 편의점 프랜차이즈 편의점만 하는 게 아니고 주유소도 운영하고 호텔도 운영하고 뭐 공원도 운영하고 무슨 굉장히 많은 행사들, 언어 학당 무슨 뭐 이런 것들도 막 하고 문화 프로그램도 무지하게 많이 운영하고 예산의 1% 혹은 0.5%는 반드시 문화예술 쪽에 투자하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이 있던 것은 나의 물건들, 전국에서 사주는 소비자들, 이 소비자들이 조금씩 비싸게 산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 다음에 직원들,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월급을 조금씩 덜 받아갔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남은 거야. 이게 협동조합 정신에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협동조합에 사업을 해서 돈 남은 거를 잉여라고 표현을 해요. 주식회사나 이런 데 그냥 이익이라고 하거나 뭐 자본 같은 데서는 이윤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잉여라고 표현하거든요. 협동조합의 공식 용어예요. 그게 모든 세계 협동조합은 그냥 남아있는 돈이에요. 그 돈이 왜 남아있냐? 물론 그냥 우리가 벌은 거다. 뭐 그 조합원들이 고생해서 돈을 벌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직원들과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거 다 내놓는다.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내놓는 거죠. 제가 책 한 권 나중에 드릴게요. 여기. 인권센터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날 최초의 도서로다. 자,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가는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미리. 아무런 정보도 사실 없으셨고 교육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 거고. 근데 이제 협동조합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상무 위원장님한테는 지금 들었는데 대부분 다 같은 생각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분들은 왜 협동조합 만들라고 잘 모를걸? 이제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아, 그래요? 대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예. 한번 지금이라도 공유를 해보시죠. 이게 이제 노동인권 강의를 여기저기서 하는데 개별적인 활동들이거든요, 이게. 네네네.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또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거기다 위탁을 하는 거야. 이 교육을. 그런 거 위탁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강사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뭐 어디 이렇게 나가게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이 강사 거기서 활동하는 강사들이 체계적으로 얼마만큼 역량을 계속 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지 그걸 내가 알 수가 없어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노동인권 교육상담센터라는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이 유능한 사람들을 그 안에 두고 이들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이들에게 외부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좀 들어오게 해서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결국 협동조합이라는 시스템이 아니면은 결국 개별적인 활동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 가서 이렇게 해오는 것들도 개별적인 활동이라서 그래서 그 협동조합을 합시다라고 해서 제가 그 같이 얘기했을 때 동의되는 분들이 우선 5명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성한 거고요. 이 노동인권센터에서 교육을 나가시는 분들은 인원수가 더 많습니까? 그렇죠. 개별적으로 해서 나가는 사람 더 많이. 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협동조합으로 뜻을 모을 수 있는 분이 이렇게 5분. 아니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늘어날 거. 시간을 맞춰서 올 수 있는 사람. 5명. 예. 서울 나가 있고 어디 나가 있고 그래서. 일단 만들고 나서 나중에 또 조합은 가입해도 되고 그런 거니까. 최소 인원은 법적으로 다 최소 인원이 5명이니까 5명은 채워야 되고. 윤영균도 대부분 다 똑같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전에 협동조합 만드는 거에 대한 동의는 돼 있으신 거고.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거를 좀 미리는 물어봤어요. 이상무 위원장님한테는. 근데 이 2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 일단 만들고 나서 그 법인 등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보고 싶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걸 알고 싶다는 거고, 2번째로는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하고는 뭔 차이냐 이런 거를 이제 질문했어요. 혹시 다른 분들도 지금 말씀하셔도 오늘 배우고 싶은 거, 궁금한 거, 평상시에 느낀 거 있으면 이따가 그걸 반영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라도 다른 의문거리가 생기거나 그러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가 뭔지. 예. 2번째로는 그냥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는 뭔지. 그 다음에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는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준비해 놓은 거에 용어 정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용어를 이제 정리할 생각을 하고, 처음 사회적 경제라는 말 자체를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통 그 사회적 경제를 정리해 주면서 그거하고 비슷한 용어들 몇 개를 정리해 드리는데, 이왕에 나왔으니까 지금 그거부터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사회적, 이거 먼저 질문 받은 거를부터 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고 이제 인가가 나서 이제 법인이 됐어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한 6개월 정도 업력을 좀 쌓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기업은 좀 정부에서 볼 때도 괜찮은 기업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서류에 맞춰서 쭉 내가지고 정부에서 실사도 나오고 진짜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사회적 목적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서 국가에서 이제 정부기구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인증을 해줘요. 요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은 KS 마크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기업은 SE라고 하는데, SE, Social Enterprise, 사회적 기업, SE라는 마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마크. 그래서 우리 회사 이름이 있는데 그 회사 이름에다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여주는 거죠. 그래 그 간판에다가 이거 붙이면 그걸 보면 이제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알죠. 이건 괜찮은 기업이구나. 그래서 정부에서 인증한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때는 꼭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어도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그걸 신청할 수 있고, 처음부터는 아니고 업력을 쌓아야 돼요. 실제로 잘 운영해온 거. 그 다음에 그냥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자와 안 붙은 협동조합도 그걸 할 수 있고, 주식회사도 그게 가능하고, 다른 법인들도 가능해요. 개인은 안 되고, 개인은 사회적 기업 신청을 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된 기업들 중에 이제 사회적 기업을 신청해서 인증을 받는 겁니다. 실사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번에 사회적 기업을 자세하게 다룰 그거를 오늘 강의 끝난 뒤에
다룰 얘기까지 쭉 정리해놨어요. 사회적 기업은 따로 배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증을 절차도 어떤지, 그거 뭐 먼저 하는지, 실사 나올 때 뭘 보는 건지까지, 그 다음에 그런 것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인증 KS 마크처럼 딱 받았어. 그거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까지. 그거는 사회적 기업 시간에 따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1번은 좀 전환하는 건 아니고, 인증받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사라지고 무슨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 그대로 그냥 사회적 협동조합, 무슨 경기 노동인권 상담센터, 그런 협동조합이 있고, 거기에 하나가 더 붙는 거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막 그걸 전체를 다 쓰려면. 근데 어쨌든 우리 회사에 KS 마크처럼 사회적 기업이라는 마크가 하나 더 붙는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아까 얘기한 대로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하는, 그걸 또 증빙 자료를 많이 제출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보통 그냥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기본법, 협동조합을 다루는 기본법이 그 법률로 해당되는 법률은 그겁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2012년 12월 1일 발효가 됐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5명 이상 모이면. 근데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그냥 짧게 설명해 주면 조금 있다가 그 도표도 나오는데 짧게 미리 설명하고 나가면 하나는 댕구리 같은 경우는 그냥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안성의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그건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안산에도 있죠, 그런 게. 예,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그냥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법인, 협동조합은 그냥 법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이렇게 딱 모시박힙니다. 비영리법인. 그러면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인터넷 강의 막 검색해서 들어보면 강사들도 협동조합, 그러니까 사회적자가 안 붙은 그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비영리에 대치되니까. 근데 영리법인은 아니고 그냥 법인입니다. 영리를 추구할 수도 있고 비영리를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 협동조합이. 사회적자가 안 붙은 데서.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냥 법인,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가 뭐냐.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핵심 차이는 이렇습니다. 출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으면 주주들이 있는데 협동조합은 출자한 사람들을 출자자라고 그래요. 출자자. 주주가 아니고 출자자. 출자자들이 배당을 못 받아가요. 출자한 사람들이. 그게 비영리법인이에요. 출자한 사람들이 출자한 돈, 혹은 출자해놓고 어떤 가게를 냈어. 거기 물건을 팔아. 근데 돈을 내놓은 출자를 한 조합원이 그 물건을 잘 안 사가. 다른 데서 소비를 해. 그런 사람들은 이용고 배당이라는 것도 사실은 일반 협동조합에서는 많이 이용하면 이용고 배당, 출자금 배당도 있지만 이용고 배당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 협동조합에서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이 일반 협동조합이에요. 농협. 근데 이제 농협은 농협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농협처럼 생각하면 돼요. 연말에 출자금의 배당, 이용고에 대한 배당이 나오면 그건 그냥 영리를 하는 일반 협동조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일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는 원래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사회적 협동조합과 구분해서 협동조합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려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그냥 그 사회적자 안 붙은 협동조합을 일반 협동조합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영리를 추구할 수가 있는데 영리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배당을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영리는 그래요. 돈벌이를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하더라고. 돈벌이를 안 하는 게 비영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돈벌이를 하되 그 돈벌이가 생겨서 아까 얘기한 잉여라는 게 생겼을 때 그 잉여금을 출자자들이 나눠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요 차이입니다. 예,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그리고 비영리는 진짜 비영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디까지 열어놓냐면 공무원, 교사 이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오고 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놔요. 그래서 기관장들이 승인을 받으면 공무원과 교사가
임원을 맡을 수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그래서 학교 같은 데서도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학교 협동조합 같은 거 만들고 그 학교 협동조합을 배당받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돈이 남으면 장학금으로 준다든가 뭐 학교에 뭘 한다든가 이런 거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대부분 그렇게 학교 협동조합들이 가죠. 그러니까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좀 차이가 조금 다른 차이들도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배당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따가 도표가 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설명해 줬던 것 중에 그 질문했던 것 중에 또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해 주셔가지고 그 그러니까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뭐냐 그 차이 해보면 일반 기업은 그냥 일반 기업인 거고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정부에서 볼 때 이거 심사를 하니까 인증을 해주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사회적으로 꽤 괜찮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거 조금만 지원해주면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 기업은 지원해주면 그런 목적 사회적 목적 실현을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하고 있는 것 같네. 그런 인증을 해주는 거 그런 기업 일반 기업과 이제 확연히 구분이 되죠. 예. 사회적 기업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주식회사와의 차이? 주식회사와는 차이 여기까지 해봐도 느껴지지 않나요? 알겠죠? 뭐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네. 그리고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 사회적 기업은 네. 어쨌든 이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네. 뭔가 사회의 공익적인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거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같이 그거를 지원해서 같이 운영하는 네, 그 국가나 지자체랑 같이 운영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지원을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원 안 해줍니다. 특별하게 뭐 근데 공공판로 지원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컨설팅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주죠. 이런 설립도 할 때 그다음에 조합을 운영할 때 조합원 교육도 평상시처럼 지금처럼 이제 다 만들어진 뒤에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조합원 교육이 필요해요. 이럴 때도 이런 예산 같은 거는 지원해 주죠. 그런 제도가 있긴 한데 사회적 기업만큼은 아니죠.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원받는 것은.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조금 혜택을 보는 것 중에 어떤 때 공고가 날 때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업 공고를 이제 내놓고 신청 자격 중에 비영리 법인 딱 하나만 꽂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댕구리 같은 데는 실제로는 배당을 안 받아거든요. 우리는 일반 협동조합이면서도 그런 데는 서류를 못 내는 거예요. 서류 자체를 못 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고 낼 때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조금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조합원들은 이런 얘기를 일반인들에게 가서 하면 자기가 돈까지 내놓고 배당도 못 받는데 그런데 돈을 출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댕구리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최다 출자자가 됐어요. 처음엔 100만 원씩 내서 만들었는데 12명이 1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사무국장이라고 이제 실무일 막 도와주다 보니까 댕구리에서 이제 친환경 유기농 그 생협처럼 조그만 그런 매장을 운영했는데 거기서 도매상에다 이제 물건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건을 떼오니까. 도매상에 돈을 붙이려고 할 때 돈이 모자라는 거야, 통장에. 그러면 제가 추가 출자라는 걸 했어요, 그냥. 제가 추가 출자를.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입금시킨 사람이 저다 보니까 돈이 모자랄 때마다 돈을 내다 보니까 저는 66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100만 원이 계속 100만 원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막 늘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30%를 법적으로 못 넘게 돼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최다 출자자가 혼자서 30% 이상 전체에 30%를 못 넘게 해놨어요. 꺼야 되겠네. 약간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이니까요. 네네네. 네. 너무 깊이까지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이 순서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요. 협동조합의 정의는 보통 그냥 교과서를 봐도 그렇고 한 3가지 이렇게 해놓습니다.
IC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큼직큼직한 협동조합들은 가입이 되어 있는 국제협동조합연맹입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이 안 죽었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ICA 총회가 최초로 열렸을 거예요. 근데 못 열려서 올해 12월 달에 열리죠. 예. 예, 협동조합 창립하시고 올해 12월 초쯤에 열리면 그때 이제 함께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니까 한번 가서 세계 협동조합의 모든 모습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릴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규정을 해놓습니다. 근데 뭐 그냥 참고 자료로 내가 이거 뭐 카톡에다 주었으니까 이걸 나중에 공유하자 그냥 보시는 거로 하고 미국 농무선거도 그냥 내용을 그렇게 한다는 거 아시고 그렇지만 한국 기본법권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재화 이거는 물건이죠. 용역은 영어에 서비스를 이렇게 합니다. 용역 그러면 윤영균 동지는 깡패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서비스입니다. 영어에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너무 차이가 있죠. 용역 깡패와 서비스는. 그러니까 에바다가 생각이 그 재화와 그러니까 물건 또는 서비스는 이제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상적인 거니까 그것을 구매, 생산, 판매, 제공. 요 제공이 바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서비스 제공. 이런 거를 그런 걸 하는 게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는 이런 거 서비스를 주고받고 하는 요런 행위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거다. 협동으로 영위해서 조합원의 권익, 이제 조합원들이면 조합원의 권익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요게 이제 한국이 좀 늦게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 장점을 하나 더 들어간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내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데 지역사회 공헌하는 게 아예 목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명칭 속에 들어가 있고 정의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관 만들 때 사업 계획 세울 때 의무적으로 요 지역사회 공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협동조합은 모든 협동조합 다 마찬가지로 이런 여기는 협동조합이고요. 협동조합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다음에 역사. 이건 세계 협동조합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 나눴는데요. 이제 세계 협동조합은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한 거로 나옵니다. 로버트 오원이라고 이름은 들어보셨죠? 공상적 사회주의자.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자 말고 그냥 머릿속에 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 그렇죠. 원래 이 사람은 협동조합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장인이 뉴라나크 방적 공장이라는 걸 운영하시던 분인데 워낙 부자인데 이 사위가 이제 물려받은 거죠. 일찍 물려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장이 된 거예요. 사장인데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막 12시간 그 레미제라블 나오는 그런 노동 유아 만 6세 애들 이런 애들 데리다가 하는 아동 노동 막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16시간씩 일 시키고 했던 이런 거를 이제 이 사람은 아동은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일을 못 시키게 하고 유아노동 없애고 그다음에 16시간씩만 하는 거는 12시간 지금은 뭐 8시간도 지금 길다는 건데 그때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야 어떻게 사장님이 저런 생각을 하시는 사장님이 다 계시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나타난 협동조합 하겠다는 사람들 저 사람 정신 사장이 최소한 저 사람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서 오원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사람을 그냥 협동조합은 안 했지만 협동조합의 시초로 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영국의 로치데일이라고 하는 그 맨체스터에 있는 로치데일이라는 거리에 거기에서 이제 조그만 매장을 하나 내요. 요게 매장입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는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협동조합 좀 한다 이런 사람들 꼭 혹시 가보셨나요? 저도 가보고 싶거든요. 못 가봤어요. 박물관으로 쓰는 여기다가 이제 28명 노동자들 28명이 그 산업혁명 직후니까 그냥 임금은 짜고 노동시간은 길고 그러니까 그걸 또 출퇴근 시간 줄이려고 회사에다가 이제 기숙사 만들어 놓고 그냥 주말에만 집에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도 돈은 조금 주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돈을 많이 못 붙인 거죠. 많이 못 붙이니까
이 사람들이 싸구려 그 사람은 이제 주식이 밀가루니까 싸구려 밀가루를 사다 보니까 뭐 곰팡이 핀 밀가루에 심지어는 모래 섞인 밀가루를 사다가 먹고 이런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이 28명이 돈은 없으니까 우리가 1파운드씩 걷어서 매장을 하나 내보자. 밀가루 가게를 하나 내보자. 이렇게 시작했던 협동조합이에요. 그게 그 전에도 협동조합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망했어요. 근데 최초로 성공한 협동조합. 그래서 그냥 최초의 협동조합은 아니고 최초로 성공한 협동조합이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책이 지금 번역돼서 나와 있고요. 그거의 28명 중에 대표가 조지 홀리어크라는 사람인데 대표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그 28명을 대표해서 쓴 건지 하여간 이 사람이 그 중에 뭐 글재주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대표로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라움 라이프하이젠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신협의 시초죠. 이 사람은 이제 공무원으로 뭐 어떤 사람은 읍장 정도라고 번역해놓고 면장 정도라고 번역을 해놓는데 시골이니까 면장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발령받아서 시골에 갔는데 이 라이프하이젠이 가보니까 농민들이 배 빠지게 일하고 정말 부지런해요. 게을러 터진 게 아니고. 그런데 못 살아. 그래서 이 면장님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봄에는 농사 비용을 대려고 고리대금업자한테 가서 돈을 꺼오는 거야. 가을에 농사 지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갖다 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뜯기는 거예요, 이게 이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업자로부터 피해를 좀 없애려고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면민들한테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냐. 아무리 가난하게 해서 약간 동전이라도 다 들고 나와봐라. 다 한 군데 모아보자. 우리 은행을 만들자. 그래서 저 고리대금업자들한테 저렇게 비싸게 이자 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순서 정하고 기준 정해서 우리가 여기서 대출해주고 그래도 은행이 굴러가야 되니까 이자를 받긴 받되 아주 싸게.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성공한. 그게 이제 담보 없이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용협동조합이라고 된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도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서 수협, 축협, 신협 이런 데서 이제 은행을 운영하잖아요. 그나마 신협이 협동조합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예. 다른 데는 뭐 다 욕먹고 있죠, 많이. 신협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1금융권이 안 돼서 그래요. 제1금융권이. 예.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와가지고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이제 스페인에 있는 아주 유명한 협동조합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실 만한 협동조합이에요. 몬드라곤. 여기는 이제 대학교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가톨릭의 신부가 그 몬드라곤이라는 지역에 가서 부임을 해가지고 신자들을 이제 방문하고 다니면서 가난하게 사니까 뭐 거의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올망졸망하게 이제 소공동체라는 모임들이 생기고 거기에 신부님이 가셔서 그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이제 조언을 해주고 이 사람은 무슨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신부니까. 근데 가서 얘기하다가 야, 니들 이렇게 놀 게 아니라 여기서 니들 모여가지고 뚜닥뚜닥 뭘 두드려서 뭐라도 만들어서 한번 갖다 어디 시장에 내놓고 팔아보고 해보고 그러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최초로 다 권했던 게 장작난로였어요. 장작난로를 한번 쇠 뚜닥뚜닥 해서 그거 해가지고 한번 니들 팔아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해서 만들어서 팔아보기 시작해서 몬드라곤이 이제 최초는 그 난로 공장이에요. 거기서부터 성공했는데 이렇게 작은 사람들 한 대여섯 명 모아놓은 요 모임을 다른 기록을 보니까 2,000개 정도를 만드셨대요. 이 신부님이. 그 소모임을.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사람들 중에 다 성공한 건 아니고 상당수가 이제 기업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신부님 뜻을 따라서 한번 모여보자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현대그룹만큼 규모가 됐고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무너졌어요. 근데 파고르라고 하는 핵심 기업. 그게 삼성전자 뭐 이런 데 하고 이제 국제시장에서 맞짱 뜨고 하던 기업인데 거기가 무너졌어요. 근데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협동조합은 딱 그래요. 해고 없는 기업 이렇게 딱 걸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중에 또 조금 있으면 배우겠지만 협동조합의 유형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가 노동자 협동조합이에요. 저 소비자 협동조합 있죠? 아이쿱이나 뭐 이런데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비자가 주인이라는 거고 몬드라곤처럼 세계적으로 다 그 노동자 협동조합이 이렇게 큰 게 최초로 성공하고 그랬던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협동조합이에요. 노동자들이 주인인.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운동권들이 번역할 때는 다 노동자 협동조합이라고 번역을 했고 기본법 만들 때는 거기에는 직원 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원 협동조합. 그게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몬드라곤의 본을 딴 협동조합 하나가 있어요.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간. 그래서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가서 성공한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이미 성공했죠. 성공했는데 아까 그 두트와일러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으로 그건 주식회사로 했거든요. 얘들. 주식회사로 하다가 우리가 목적이 돈벌이 하려고 했던 거 아니잖냐. 우리 진짜 애초에 돈을 벌어서 하고 싶었던 일 한번 이번에 해보자. 이래가지고 대주주들 7명이 그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합니다. 조직 변경을 하는 거예요. 조직 변경. 법적인 용어로. 조직 변경이라는 걸 하는데 그 조직 변경할 때 직원들한테 그때 이제 통장에 32억이 있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어느 회사 얘기하는지 혹시 감이 잡히는 사람들 있나요? 예. 국수나무 본사가 그것입니다. 국수나무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아직 그냥 점주들이 그냥 그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거고 본사가 그렇습니다. 본사가. 그래서 이 지점장들에게 갑질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정말 협동조합 정신을 구현하는 이런 걸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2억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그 두트바일러처럼 이 돈을 우리 직원들이 월급 조금씩 덜 받아간 거야. 그 직원 몫으로 10억. 그다음에 우리 몫도 있지. 우리 몫도 10억. 그 나머지 12억 정도는 일반 소비자들이 조금씩 더 비싸게 주고 한 거니까 이건 다 나눠줄 수 없으니까 이거는 법적인 용어로는 비분할 자본. 그러니까 회사가 깨져서 무너져서 뭐 이렇게 흩어져도 그 출자한 사람들이 나눠 갖지 못하는 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급단체 또는 공익기관 아니면 국고로 다 전환하는 그 회사 이제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나중에 정관 만들 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회사 망해서 청산할 때 우리 남아있는 재산, 빚잔치 다 하고 남아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거 나누지 못하는 그런 비분할 자본으로 해서 32억짜리 협동조합이 하나 생긴 거죠. 출자금 32억짜리. 그렇게 전환하고 처음에는 직원들이 뭐 우리 회사가 무너질라나 왜 갑자기 우리 보고 출자를 해라려나 왜 주식회사 잘 나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왜 갑자기 뭐 우리 보고 조합원을 해라고 그러고 뭐 막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더니 조금 지나고 나서 총회 때 이사장을 자기들이 뽑네 이제. 그동안은 대주주들이 이렇게 알아서 했는데 이사장을 우리가 내 손으로 뽑는 거야. 나서 출자금을 10만 원 낸 사람이나 100만 원 낸 사람이나 1000만 원 낸 사람이나 똑같이 한 표니까 이런 게 다 있네? 이래가지고 이제 차츰차츰 좋아진 거죠. 지금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댕구리 같은 작은 그 협동조합도 막 생기잖아요, 뒤늦게. 이거 생길 때 해피브릿지에서 노동자 협동조합 협의회 여러 개 이제 기업 노동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이라고 요새 출발한 그런 데에다가 노하우도 전수하고 조금 자기들은 예산 좀 있으니까 때로는 교육비도 대주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협의회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몬드라곤이 그렇고 이건 미그로는 아까 두트바일러가 해놓은 미그로 스위스의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개별법으로 다 농수축협이 따로따로 농협법에 따라서 농협 만들고 수협법에 따라서 수협 만들고 축협법에 따라서 축협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농협과 축협은 이제 합쳐졌고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제 신협법에 따라서 신협을 또 만들고 이렇게 이제 법이 하나하나 다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든 구멍가게를 하든 식당을 하든 주식회사가 뭐를 하는 것을 그냥 주식회사 하나만 만들면 다 해놓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협동조합은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굉장히 제약을 많이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선배들이 또 이제 좀 협동조합 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협동조합 그냥 하나 만들면 그 법인 가지고서 주식회사처럼 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저 사업도 할 수 있게 정관에만 총회해서 정관에만 넣어놓으면 되지. 그걸 왜 그 농협법에 따라서 농협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래가지고 싸워서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게 국제 흐름하고도 좀 만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협 시대가 있었어요. 이것도 생협법이 따로 있어요. 생협법에 따라서 이제 생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생협법이고, 그러면 협동조합 기본법 시대가 이제 2012년 12월 1일 날 발효가 됐어요. 2011년에 제정이 됐고, 12년에 이제 발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은 거예요.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그 시대가 누구 시대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따져서. 이명박 때입니다. 그러니까 통과된 것도 이명박 때고 발효된 것도 이명박 때예요. 이 상상이 잘 안 되죠. 보수적인 정권에서 이 기본법이 통과되고, 그것도 만장일치예요. 반대 한 명도 없이 만장일치 국회에서 통과됐거든요. 요 해가 12년도가 유엔에서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였어요. 세계 협동조합의 해. 이거 왜 그렇게 됐냐면 금융위기가 이제 미국발로 터져서 세계 경기가 악화되었을 때 이제 유엔에서 모인 사람들이 회의할 때 각 나라마다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이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 기업들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공유하게 됐고, 그래서 유엔에서 그러면 11년까지 뭐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을 협동조합이 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유엔에서 한번 홍보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번 각 나라마다 협동조합 붐을 한번 일으켜줘 보자. 그래서 정부가 조금만 마중물 정도 지원해 주는 것 정도로 하면 기업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위기에 강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분위기에 힘입어서 세계 협동조합이 해. 내년에 다가오는데 우리 법도 하나 없지 않냐. 법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요구해가지고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덕으로 이제 이런 것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냥 협동조합이고, 여기에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 여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죠. 그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까 차이 설명드렸고, 예. 협동조합의 7원칙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에는 이제 7원칙이라는 게 모든 세계 협동조합들이 다 7가지 원칙을 가지고 해요. 4가지만 일단 먼저 보여드리는데, 이건 원칙이에요, 정말. 자발적이고 개방되어 있는 조합원 제도. 이거는 보통 설명할 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그 조직입니다. 그리고 탈퇴할 때는 출자금을 돌려줍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런데 댕구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세무사하고 상의해가면서 탈퇴하는 때 얼마를 돌려주는 건지를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100%를 다 주지는 않는 거고, 회사가 이제 처음에 댕구리 이제 막 시작해서 100만 원씩 냈다 그랬잖아요. 그때 탈퇴하는 사람에게 고해 탈퇴한 사람도 있는데, 이제 이듬해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돈을 돌려주게 됐는데, 연말 결산 12월 31일자로 이제 결산 보는데, 결산 봐서 1,2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100%인데 100% 다 주는 거고, 뭐 이것저것 뭐 간판도 만들고 물건도 띄느라고 진열대도 놓고 막 이런 거 해놨으니까 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1,200만 원이 안 남아 있는 거야. 장부상으로도. 중고로 팔아도 이런 거 뭐 하여간 돈을 합쳐서 계산을 해도 8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했을 때 해보니까 60%가 남아 있어요, 우리 자산이. 그러니까 탈퇴한 사람들에게도 60%만 주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자산이 한 200%로 늘었다. 그러면 출자를 100만 원밖에 안 한 사람한테도 200만 원을 줄 수도 있어요. 탈퇴하는 사람에게. 그거는 이제 배당을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렇게 안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기가 낸 출자금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최대. 그 다음에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출자금 액수와의 관계없이, 그러니까 주식회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출자금 액수에 관계없이 1인 1표. 1주 1표냐 1인 1표냐는 엄청난 차이죠.
그 주식회사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민주적 관리가 하려니까 당연히 이제 리더십을 구성하는 이사회, 이사장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마인드가 혼자 독불적으로 다 막 끌고 가는 이런 스타일로는 어려운 거죠. 협동조합이 사람이 중심인,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인 거기 때문에 이사장이 그냥 아무리 옳게 하더라도 막 혼자 끌고 나가면 정말 망합니다. 예, 협동조합이 그래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공유해가면서. 예. 그럼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대표적으로는 이제 출자금 내는 게 경제적 참여고, 그 다음에 조합비를 거둘 수 있어요. 또 다달이 우리는 출자금 자꾸만 까먹지 말고 조합비는 따로 걷어서 그냥 일상적인 뭐 하는 거 회식하고 뭐 한다 이런 걸 할 때 우리 좀 따로 그 월 회비 얼마씩 걷자 이렇게 할 때 결정하면 그건 당연히 경제적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과 독립. 이거는 이제 자본, 권력 여기에서부터 독립돼야 된다. 예. 이건 그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에서 이거는 아까 최초에 성공한 협동조합이라고 했던 로치데일 때부터 있던 것도 있고 그 뒤로 이제 ICA라고 하는 국제협동조합연맹에 자꾸만 하나 뭐 보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굳어져 있는 이런 협동조합의 원칙입니다. 지금 일부러 나머지 세 개는 제가 하나씩 띄울 건데요. 요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원칙이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5원칙부터 7원칙까지는 의무 사업이기도 해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사업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5번부터는 별도로 다루는 겁니다. 조합원들에게 상담도 해줘야 되고요. 조합원 상담.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이런 데 가서만 거기서 인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상담도 하고 조합원 교육도 하고 조합원들에게 정보 제공도 하고 이 일을 하는 게 이거를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해마다 그 사업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협동조합 간 협동. 이게 의무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만약에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다른 협동조합들하고 어떻게 협동할 건지, 어떻게 해서 협동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얼마 정도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됩니다. 이게 협동조합. 이거는 국내 협동조합들, 뭐 수원 지역이나 오산 지역이나 뭐 이런 데서 있는 협동조합들 간의 협동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세계 협동조합들과도 어떻게 교류할 건지, 협동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협동조합 누군가 이제 김성호 이사장이 그 협동조합 책을 막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택배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그 근처에 혹시 택배 사업도 요새 협동조합으로 많이 하는 데가 있으니까 협동조합을 찾아본 거죠. 찾아보니까 있더래요. 그래서 전화해서 얼마 정도 하냐 그랬더니 이제 협동조합이 아닌 택배 회사보다 좀 비싸더래. 이렇게 부르는 게. 근데 그럼 우리 택배 보낼 게 있으니까 일단 와라. 비싼 거 알면서도 부른 거죠. 그랬더니 이사장하고 이제 상임이사하고 둘이서 오토바이 타고 헬멧 쓰고 막 왔더래요. 예.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쭉 듣고 내가 이제 협동조합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우리 앞으로 이제 택배 있을 때 당신도 쓸 거다. 그리고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저쪽에 농협 조합장을 내가 잘 안다. 거기 가서 명함 들이밀고 우리도 협동조합이다. 여기서 창업해서 힘든데 좀 농협에서 도와달라. 이렇게 협동조합 간에 협동하자. 이렇게 이제 원칙 들이대고 내 얘기도 하라. 뭐 이러면서 이제 영업도 뚫어주는 거죠. 이게 협동조합 간 협동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식회사 같으면 조금 비싼 데다가 그러니까 뭐 몇천 원, 몇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좀 액수가 크면 주식회사는 배임으로 걸리잖아요. 저쪽에서 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저쪽에서 비싸게 사왔어? 이게 이제 뭐 주총회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배임으로 걸릴 수 있는데 협동조합은 의무야, 우리. 좀 물건이 좀 질이 안 좋거나 값이 비싸더라도 거기서 사오는 게 우리는 의무야.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서로 이제 키워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협동조합 간 협동, 그 사업을 잘 하는 것이 협동조합 기업이 크는 계기가 됩니다. 끝으로 뭐 같아요? 네. 지역사회 기업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국이 좀 늦게 출발하면서 이제 정의회까지 집어넣는, 다른 나라들은 그냥 이렇게 원칙에만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의회도 지역사회 기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은 뭐 다양하죠.
뭐 각자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역사회를 수원 정도로 보자, 뭐 아니면 경기도로 놓고 보자. 여기에서 우리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아니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서 뭐 아니면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그 지역사회 기여 방식이 있겠죠. 그걸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 계획도 이런 걸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사업은 의무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신 사업이 또 하나 있잖아요. 노동인권 상담 교육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업이 주사업이 될 텐데 그 사업 계획도 세우고 요 세 가지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총회를 할 때 정관 만들고 사업 계획 세우고 예산 세우고 할 때 그냥 누군가 앉아가지고 혼자서 서류로만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는 안 되고 딱 처음에 초안을 잡을 때 누구 한 분이 잡더라도 모여서 그걸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그 사회적 기업이 그 비영리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아,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네, 네. 비영리 법인인데 그러면 재단법인하고 네네. 재단법인도 지금 비영리 법인인데 네네. 그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재단법인은 돈이 중심이 모여 있죠. 그리고 사업을 해서 돈벌이를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재단법인은.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그냥 일반 협동조합은 기업이에요. 재단법인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뜻도 사회적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서 돈을 벌되 그것을 좋은 목적에 쓴다. 약간 사단법인의 성격도 좀 있는 거네요. 예, 사단법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사단법인도 근데 돈벌이가 목적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업 성격과 운동단체 성격이 좀 같이 있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제 요겁니다. 요 차이가. 그러니까 미묘하긴 한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수익 사업으로다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법인의 성격상 그게 목적 사업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후원금도 받고 뭐 후원회도 조직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수익 사업이 돈벌이 하는 게 보조 수단인데 반해서 이거는 사회적 목적과 돈벌이가 거의 대등한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거는. 예. 잘하셨습니다. 예.